반갑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단원인데, 이제 7단원,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부터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교과서는 120쪽 먼저 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인구 관련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다양한 그런 문제들을 겪고 있는데,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인구와 관련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 인류가 어떤 인구 문제를 겪고 있는지 한번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학습 목표 넘어가고, 자, 이렇게 해서 인구 밀집 지역이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인구 희박 지역은 어디 있는지, 또 인구가 이렇게 밀집되고 이렇게 희박하게 되는 그렇게 미치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전 세계 사람들은 어디에 모여 살고 있을까? 자, 일단 이 물음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그건 바로 인구 밀도입니다. 인구 밀도. 자, 인구 밀도란 그냥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해서 한 이제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집돼서 살고 있느냐, 이거를 인구 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한 나라 또는 어떤 특정 지역에 거기 살고 있는 모든 인구, 총 인구를 그 지역의 면적으로 나눈 것을 의미하고요. 보통은 1km 안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그래서 그 밑에 그림 보면 방글라데시와 이제 아이슬란드가 면적은 서로 비슷한데, 근데 그 면적 대비 살고 있는 사람의 수는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방글라데시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반면에 아이슬란드는 사람이 굉장히 적은 걸로 봐서 인구 밀도는 어디가 더 높다? 그렇죠. 방글라데시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계 인구 분포의 특징인데, 인구가 어디에 이제 밀집되어 있느냐. 일단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특징으로는 인구가 조밀하게 분포해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대표적인 지역들은 바로 서부 유럽 또는 동남아시아, 미국 북동부 지역, 이런 쪽이 인구가 굉장히 밀집해서 인구 밀도가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반면에 인구 희박 지역,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지역은 사하라 사막, 그리고 아마존 열대 우림 지역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마 캐치를 했을 텐데, 자, 인구 희박 지역의 같은 경우에는 자연 환경이 어때요? 그렇죠. 인간이 살기 어려운 척박한 자연 환경, 또는 굉장히 열대우림과 같은 인간이 살기 어려운 그런 자연 환경 조건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뒤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 자, 이 세계 지도에서 보면 이 빨간 점이 많이 찍혀 있을수록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빨간 점이 많이 찍힌 지역을 보면 이 서부 유럽, 그리고 여기 뭐 사하라 사막, 서부 유럽 또는 동남아시아, 뭐 남부아시아 이런데, 그리고 미국 북동부 이런 지역에 많이 살고 있죠, 사람들이. 근데 이런 사하라 사막이라든지 아마존 열대우림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간 점이 거의 찍혀 있지 않죠. 그래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게 나타난다. 자, 인구 분포에 미치는 요인인데 한번 두 가지 요인이 크게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적 요인이 있고, 두 번째는 인문 사회학적 요인이 있습니다. 자, 자연적 요인은 말 그대로 자연적인 거야. 자연적인 요인인데, 이제 대표적인 건 지형, 그리고 기후, 그러니까 산업화 이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산업화가 이뤄지기 전에는 그 사람이 살기 좋은 조건이다라고 하면은 지형이나 기후가 좋은 조건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명당이다라고 하는 데는 예로부터 배산 임수라고 했었죠. 그쵸? 배산이 뭐예요? 그쵸? 산을 이제 등지고 있는 거야. 산이 뒤에 있고, 물을 가까이 끼고 있는 그런 곳이 명당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뭐 궁궐을 지을 때도 이런 배산임수 그런 지형을 잘 따져서 그렇게 궁을 짓고 그렇게 했었는데 산업화 전이죠. 그쵸? 산업화 전이기 때문에 그런 자연적 요인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런 자연적 조건이 좋은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살게 되었다. 자, 두 번째, 인문사회적 요인인데, 인문사회적 요인이랑 뭐 산업, 문화, 교통, 교육 등 굉장히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이런 것들, 즉, 산업화 이후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서 너희 지금, 너희만 해도 이사 어디로 가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뭐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야. 저는 뭐 물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 산이 있는 곳에 이런 데 가고 싶어요. 이런 사람 아마 흔치 않을 거야. 그치? 근데 보통은 어디 이사 가고 싶어요? 이러면은 뭐 저는 좀 영화관이 있고 뭐 이런 문화 시설을 많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박물관도 같이 있고요. 그리고 뭐 뮤지컬도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예술의 전당도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하철역이 가까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교도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직장도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이런 인문 사회적 요인이 산업화 이후에는 훨씬 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산업화를 기준으로 산업화 전에는 자연적 요인이 중요했고 산업화 이후에는 인문 사회적 요인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활동인데 한번 보면은 어디에 많이 살고 있냐. 그래서 북반구에 많이 살고 있고 그리고 중위도에 많이 살고 있고 해안 지역에 많이 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북반구, 중위도, 해안 지역 이렇게 나타낸 걸로 봤는데 여기서 지도를 보고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 했으니까 이런 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답이 달라. 답이 다르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인데, 자, 우리나라의 인구 밀집 지역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인구가 어디가 희박한지, 그리고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살고 있어요? 하면은 당연히 어디에 많이 살고 있어? 수도권에 많이 살고 있죠. 그쵸? 인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도 여기 수도권에 포함이 되죠. 그쵸? 그래서 이 수도권에 이 빨간색 점이 굉장히 많이 찍혀 있지. 그치? 그래서 수도권 또는 대도시, 그리고 남동 임해 지역. 자, 남동 임해 지역. 이건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잠시 뒤에 배우도록 하고. 자, 이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살고 있다. 근데 인구가 희박한 지역은 어디일까 보니까 산간 지역. 자, 산간 지역이라고 하면은 자, 여기 태백산맥이 있는 강원도 이런 쪽 있죠. 산이 많이 있는 이런 지역에는 사람들이 이제 살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치? 뭐 아파트 짓기도 어렵고 하니까 이런 산이 너무 많다 보면 그리고 또는 농어촌 지역 이런 뭐 전남이라든지 이런 쪽, 뭐 경남이라든지 이런 쪽 농어촌에 이런 쪽은 아무래도 수도권에 비해서 사람들이 덜 살고 있다. 인구 밀도가 낮게 나타난다. 그리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도시 인구가 점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렇죠? 이 파란색 막대기는 총 인구인데 총 인구수 대비 이 노란색, 주황색 막대기는 도시 인구예요. 도시 인구가 점점점 늘고 있는 걸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총 인구수 대비 도시 인구, 즉 도시화율이 점점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자,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그 지도를 나타낸 거야. 그래서 여기 신도시, 경기도 성남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뭐 분당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신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또 가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근데 이런 산지가 많은 지역, 이런 농촌 지역, 교통이 불편하고 이런 지역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다. 사람들이 이런 곳에는 놀러 가고는 싶어 하는데 내가 살고 싶지 싶어 하지는 않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변화입니다. 자, 1940년대는 어땠느냐? 자, 첫 번째, 농업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기후가 온화해서 농농사에 유리하고 평야가 넓은 남서부 쪽에 밀집을 했다. 자, 예전에는 우리가 농업 중심 사회였단 말이야. 농업으로 먹고 살았단 말이지. 그래서 논농사에 하기 좋은 곳. 그래서 이제 이런 곳, 이런 거 있죠. 아까 지금은 살고 있지 않은 이런 농어촌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거지. 이런 쪽에. 그게 우리나라는 논농사에 유리한 쪽이 남서부 쪽에 밀집하고 있어요. 남서부 요쪽. 그래가지고 요쪽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다. 자, 두 번째, 개마고원과 태백산맥 등 산지가 발달한 북동부 지역. 자, 북동부 지역은 요쪽이에요. 요쪽. 이 태백산맥, 산맥이 많은 쪽, 산이 많은 쪽에는 논농사가 아무래도 불리했겠죠. 그쵸? 산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가 희박하다. 희박했다. 자, 1940년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2015년이 되었습니다. 2015년. 자, 2015년이면 산업화가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죠. 그쵸? 그래서 산업이 발달하면서 뭐가? 수도권과, 자, 여기 수도권과 그리고 대도시의 인구가 밀집하게 되었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인구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이제는 먹고 사는 게 농사 지어서 먹고 살지 않는다는 거지.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산업화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이 농업에 많이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사 다니는 거지. 그치? 회사에 다니고 공장에 다니고 그러면서 그런 공장과 회사가 많은 이런 수도권과 대도시로 이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 두 번째, 산업과 교통이 발달하고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 지역으로 많은 인구가 이동했다. 그래서 아주 옛날 그런 드라마 같은 것들 보면은 이제 그 뭐 부모님들이 농사를 지으셔. 농사 지으고 뭐 소 팔고 그래가지고 돈을 버시잖아. 그 돈 번 거 가지고 자식들한테 뭐라고 말해? 서울 가서 성공해라. 너 서울 가서 자리 잡고 연락해라. 이런 식으로 자식들을 다 서울로 보냈단 말이야. 왜? 서울에 일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 세대들은 다 그렇게 농사로 자식들을 그렇게 다 먹여 살렸지만, 근데 자식들 세대에서는 그 농사를 이어받지 않고 이제 대도시 수도권으로 이동을 해서 공장, 회사에 이렇게 취직을 해서 일하는 모습. 그래서 그쪽으로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 자, 이거를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농어촌 지역이나 산간 지역은 인구가 감소했다. 당연한 얘기겠죠. 부모님들이 돈 벌어가지고 자식들을 다 어디로 보냈다고? 서울로 보냈다고. 수도권과 대도시로 다 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농어촌 지역과 산간 지역에는 인구가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제 청년들이 이쪽 농어촌 지역으로 내려와서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그러다 보면은 인구가 늘어날 텐데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청년들이 살지 않는단 말이야. 직장이 있는 수도권, 대도시에서 살고 있고 결혼도 여기서 해. 그러니까 아기도 여기서 낳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대도시에서 점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농어촌 지역은 점점점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농어촌을 떠나고 이탈해서 떠나고 도시로 향한다. 이걸 네 글자로 그렇죠. 이촌 향도 현상이라고 하죠. 이촌 향도 현상. 자, 우리나라 도시 인구의 변화. 자, 70년대 보면은 이제 이 원의 크기가 이제 그 인구수예요. 자, 70년대만 해도 자, 지금 수도권이 여전히 많아요. 그렇죠? 수도권이 여전히 많고 그리고 부산 이쪽도 많고 이렇게 됐는데 근데 2015년이 되면서 수도권의 원의 크기가 더 이렇게 커졌지. 그치? 이제 서울을 둘러싼 이제 위성도시들이 이제 그 위성도시의 기능이 점점 더 커지고 주변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그 수도권과 대도시의 인구 밀도가 점점 더 커지는 모습.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더 커지고 이런 부산 이쪽도 이렇게 점점 커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중심 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특히 증가했다. 특히 증가했다. 자, 그래서 배운 내용을 잠깐 점검하면은, 자, 첫 번째, 산업화 이전 농업 중심 사회였던 우리나라 인구 분포는 기후가 온화하고 평야가 발달한 남서부 지역에 인구 밀도가 높았고, 산지가 많은 어디? 강원도 쪽. 북동부 지역은 인구 밀도가 낮게 나타났다. 자, 두 번째, 자, 1960년대 들어 산업화로 인구가 도시로 몰리는 이촌 향도 현상이 나타났다. 자, 세 번째, 자,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은 수도권과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이다. 그리고 기타 대도시다. 자, 그리고 남동 임해 공업 지역, 아까 선생님이 잠깐 설명하다 말았는데, 자, 임해 공업 지역이라는 건 뭐냐면 임해, 그러니까 바다 근처에 있다는 거야. 바다 근처에 있는 공업 지역.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공업, 공장이 있는 곳으로 인구가 그렇게 몰려갔다는 거지. 인구가. 아시겠죠? 그래서 회사와 공장이 있는 수도권과 남동 임해 공업 지역. 우리나라는 남동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갔다. 그래서 농촌을 떠나서 그런 대도시로 떠나는 현상, 이촌 향도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뚜렷하게 발생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인구 이동이 왜 발생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고생했습니다.